한국 제대로 난리 났다. 루마니아에 16조 원 수출길이 열리자 전 세계가 경악. K2 전차 400대, AS-21 레드백 장갑차 150대, K9 자주포 800대. 루마니아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 현대로템이 폴란드형 K2 전차 본계약 협상 준비를 끝냈다. 현대로템은 지난 31일 폴란드 국영방산 기업 PGZ 및 산하업체인 WZM과 K2PL 공급 사업을 위한 컨소시엄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K2PL 컨소시엄은 작년 7월 현대로템이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에 따른 것이다. 폴란드의 K2PL 생산 역량 구축을 돕는 것을 비롯해 현지 생산 및 적기 납품을 위한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관계를 규정한 게 골자다. 컨소시엄은 상반기 폴란드와의 K2PL 이행 계약 체결을 목표로 내부적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술 지원을 필두로 교육 제공과 생산 시설 조성 등 K2PL 현지 생산을 위한 제반 세부 사항을 검토 조율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번 컨소시엄이 최종 성사되기까지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가 큰 역할을 했다고 현대로템은 강조했다. 특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 체결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마리우시 부아슐자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과 양국의 구체적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현대로템은 그간 폴란드 현지에서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K2PL 생산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사상 첫 K2 완성품 수출이 확정된 이래 약 넉 달 만에 초도본 10대를 폴란드에 인도하고 이후에도 계획보다 3개월 앞당겨 조기 공급하는 등 안정적인 출고를 이어가고 있다. 또 K2는 최근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에서 고배를 마시기는 했으나 현지에서 진행된 동계 시험 평가 등 입찰 과정 중 국방물자청 으로부터 가격과 성능 면에서 경쟁 전차 대비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이미 세계 정상급 전차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설명이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컨소시엄 체결을 통해 향후 진행될 본격적 K2PL 이행 계약 또한 현지 기업과 힘을 모아 빈틈없이 성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K2의 우수한 경쟁력을 기반으로 K 방산 수출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말했다. 한편 흑표로도 불리는 K2는 한국 육군의 주력 전차로 1500마력의 고출력 엔진과 120mm 활강포를 장착해 뛰어난 기동성과 화력을 자랑한다. 이 빨리 탱크를 달라 전쟁 공포 휩싸인 각국 K2 전차 원한다. 박수찬의 군. 앞으로 K2 방위산업의 진정한 주역은 K2 전차가 될 것이다. 외국서 관심이 매우 높다. 폴란드가 지난달 K2 180대를 구매하는 본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국내 방위산업 관계자는 이 같은 평가를 남겼다. 그만큼 세계 무기 시장에서 K2가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러시아군 전차가 우크라이나군 대전차 미사일에 대거 파괴되면서 불거졌던 전차 무역론도 K2에 대한 관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모양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 수요 폭증, 냉전 시절 전쟁의 주역으로 평가받았던 전차는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구시대 무기로 밀려났다. 세계 각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차를 퇴역시키거나 제3국에 넘겼다. 독일의 경우 냉전 붕괴 시점에서 레오파르트 2 전차 2000여 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냉전이 끝나면서 보유량을 계속 감축했고 남은 수량은 폴란드와 덴마크, 캐나다 등의 중고로 팔렸다. 이 같은 추세는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0년대 이후에 더욱 심해졌다. 수송기로 이동이 가능한 차륜형 장갑차나 지뢰방호 차량, 전술 차량 등이 주목을 받았다. 세계 각국에서 전차 개발은 정체되고 장갑차를 비롯한 군용 차량을 개발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같은 상황을 뒤집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개전 초기부터 전차를 앞세워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러시아의 물량 공세에 직면한 우크라이나는 수세에 몰렸고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산 T-71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지원에 나섰다. 냉전 시절 옛 소련 무기를 도입했던 동유럽은 1990년대부터 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러시아산 무기를 개량하면서 계속 사용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자 동유럽 국가들이 보유한 러시아산 무기는 우크라이나 지원 대상 1순위로 지목됐다. 우크라이나군이 인수 즉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기였기 때문이다. 러시아산 전차는 최우선 지원 대상이었다. 당초 예상과 달리 러시아가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하면서 우크라이나군도 전차를 앞세워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이동하는 기동전을 벌일 수 있었고 방어전에서도 전차를 활용해 전투를 치르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제블린이나 NLAW처럼 대전차 미사일 위주로 제공됐던 지원은 자연스레 전차나 장갑차를 비롯한 중화기로 옮겨갔다. 초기에는 독일산 레오파르트 2등의 전차 지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별도의 훈련을 거치지 않아도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할 수 있는 러시아산 전차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낫다는 지적이 힘을 얻었다. 이에 따라 폴란드와 체코, 북마케도니아 등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T-71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우크라이나에 보냈다. 사실상 유럽에서 T-72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이 같은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전력이 크게 높아졌지만 T-71을 지원한 동유럽 국가들은 전차 전력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 여기에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군을 현대화하고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의존을 없애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서방 기술로 제작된 전차 수요가 늘어나는 모양새다. 하지만 러시아산 전차를 성능 개량하거나 조립 생산을 진행했던 경험으로는 서방 기술과 표준을 적용한 신형 전차의 독자 제작은 어려웠다. 도입 루트를 외국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최신 전차 기근 KE 독주 가능성. 문제는 폭증한 수요를 신속하게 충족할 수 있는 전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서방에서 첨단 전차 기술은 오랜 기간 정체 국면에 있었다. 프랑스의 르클레르는 아랍에미리트에만 수출이 이루어졌고 성능 개량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영국에서 만든 챌린저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아리에티는 수출 실적이 없으며 성능을 높이는 작업도 최근에야 거론되는 상황이다. 독일 레오파르트 EA7 등 독일 연방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납기 지연 문제를 겪었다. 프랑스와 독일이 차세대 전차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는 기술 실중의 성격이 강하다. 기존 전차를 능가하는 최신형 전차가 언제쯤 실전 배치될지는 불확실한 상태다. 본토에서 싸우지 않는 원정군 개념을 지닌 미국은 분쟁 지역으로 빠르게 수송 가능한 장갑차에 집중, 전차를 단기간 내 대량 생산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미국과 유럽 전차 중에서 고품질의 신규 전차를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기종은 찾아보기 힘든 셈이다. KE는 북한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두고 만든 전차다. 전시 보급을 원활히 하고자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 성능도 우수하다. 자동 장전 장치는 탄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장전한다. 전차로 접근하는 대전차 미사일을 감지, 연막탄을 발사하고 회피기동을 실시한다. 기존 전차에 탑재된 1200마력 엔진보다 출력이 더 높은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기동력도 강화됐다. 전차 보도 K1A1에서 쓰는 120mm 44구경장에서 120mm 55구경장 활강포로 교체, 공격력이 높아졌다. 호수가 표적에 사격할 때 전차장은 다른 목표물을 추적하는 헌터 킬러를 기능을 갖춰 다양한 표적을 대상으로 하는 교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자세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유기압 현수 장치는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매끄럽게 주행이 가능하다. 차체가 크게 흔들리지 않아 목표물 조준과 타격의 정확도가 높다.
포탑 전면에는 레이저 경고장치가 있다. 레이저 유도 방식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 시 레이저 신호를 탐지 관련 정보를 승무원에게 제공한다. 폴란드, 체코, 호주 등에서 관심 높아 KE 제작사인 현대로템과 KE 180대를 도입하는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기갑 전력을 KE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에 수출되는 KE-PL은 적이 쏜 대전차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 방호 체계, 차량 하부에 탈부착이 가능한 지뢰 방어 키트, 전후좌우 시야를 확보하는 360도 카메라 등이 장착되어 한국군 KE보다 성능이 향상될 전망이다. 1차 이행 계약에 포함된 KE의 초도 물량 선적은 다음 달로 계획되어 있다. 오는 12월쯤 폴란드에 도착할 예정이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반영되는 KE-PL은 2차 이행 계약을 통해 도입 규모와 생산 방식 등이 정해진다. 2차 이행 계약 시점은 연말로 예정되어 있다. KE-PL은 한국 군용 KE와 70에서 80% 정도 유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폴란드의 요구사항이 많지 않아서 공통성이 높다는 후문이다. 다만 생산 방식이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폴란드와 한국이 생산 물량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다. 폴란드는 T-71을 개량해 말레이시아에 판매하는 등 전차 생산과 성능 개량 경험을 갖추고 있다. 폴란드 정부는 관련 경험을 유지, 발전시키고자 KE-PL의 현지 생산을 추진 중이다. 폴란드에서 단순 조립 생산을 할 수도 있고 폴란드산 부품이나 장비를 탑재할 가능성도 있다. 생산 물량과 방식을 놓고 양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 폴란드와 인접한 체코, 슬로바키아도 KE에 관심이 높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T-71을 지원, 전차 전력의 공백이 발생했다. 러시아산 무기를 퇴출하려는 기조 속에서 나토 표준에 부합하는 신형 전차로 대체하려는 의도라는 평가다. K9 자주포를 도입한 호주도 초기 단계지만 KE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미국산 M1 계열 전차의 성능 개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논란 속에서 대체 수요의 필요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르웨이는 폴란드에서 대형 계약을 맺은 현대로템이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는 국가다. 노르웨이는 구형 레오파르트 EA4 전차를 대체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KE와 더불어 독일 크라우스 마파이 웨그만의 레오파르트 EA7 전차가 경합하고 있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독일 측에 유리한 형세였다. 노르웨이 육군 기갑병과는 오랜 기간 독일산 전차를 운용했다. 독일의 운영 개념과 후속 군수 지원에 익숙했던 기갑병과로서는 레오파르트 EA7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폴란드가 KE 도입을 결정하고 독일산 전차의 납기 지연 문제가 거론되면서 노르웨이 기갑병과에서도 KE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벤트 요아킴 벤슨 노르웨이 국방차관은 진나달 KE 전차 수입 여부를 묻는 미국의 소리 방송 질의에 KE는 성능이 높은 현대식 전차로 평가받고 있으며 제조사도 서방 세계에서 선도적인 전차 생산업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을 꺾고 수주에 성공한다면 유럽 전차 시장에서 현대로템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 유럽 전차를 대표하는 레오파르트 EA7를 공개 경쟁에서 이기고 나토 회원국에 KE를 판매한다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나토의 수요를 충족할 만큼 높다는 의미다. 신형 전차 도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요구하는 성능을 대부분 충족한다는 점에서 KE가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베스트셀러 전차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는 수출이 쉽지 않았지만 폴란드가 대량 주문을 하면서 대외 신뢰도가 향상됐다. 그만큼 관심도 높아진 셈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차의 중요성이 주목을 받는 상황에서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첨단 기술을 갖추고 성능 개량 계획이 구체화한 신형 전차를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